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반등했죠. 코스피 시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17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그대로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전날보다는 매도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전날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어제 매도폭은 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와 함께 상한가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569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됐고 57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안팎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이번 주 일주일 사이에 20%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53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부터 어제 통신 장비 주식 중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통신 장비 주식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 통신 장비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될 또 이 5G 우리가 항상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5G 시대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난 그런 인프라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 부양책 중에서 이 5G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산 네트워크스 20%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 역시 말씀드릴 종목은 KMW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다산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또 일본양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3월 일본 라쿠텐이 이제 제4 이동통신 업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라쿠텐에 이제 직접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키아를 통해서 미국 시장 수출 계약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회사를 올해 레벨업을 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올해 불확실성이 컸던 중국 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이것은 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분기에도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2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다산 네트워크스와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에 각 이제 글로벌 유튜브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서 이들의 화질을 낮추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 캐펙스 증가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 역시 KMW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 라인 4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오늘은 이 KMW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티멀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일부
하락을 했죠. 전반적으로 지난주 급반등 이후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양상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낙폭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경제 둔화 현상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축소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는 종료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금융위기, 기업들의 도산 같은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지원책들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의 전가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진자의 전가세가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되는 국면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이시고요. 지난 25일 날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는 현재 21,792포인트에서 일단 좀 힘겨운 어떤 가격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격을 잠시 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 지수들을 넘어서서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급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상단 중요 가격 8,146포인트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양대 지수 모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 최근에 이제 유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20불대 안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울티마에서는 18.9불대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가격에서 하단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을 통한다면 유가 하락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아무튼 유가는 18.9불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이 가격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또다시 한 차례 출렁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3월 초까지 3월 18일, 19일까지였죠. 급격한 하락 이후에 급반등세가 전개됐고, 급반등세가 전개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께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이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급격한 자금의 유입과 맞물려서 시장 굉장히 종목들을 하려는 시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키워드가 연관된 종목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 좋아졌다, 좋아진다, 개발했다, 가지고 있다 등등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키워드만 물리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부분들이겠죠.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는 이제 치료제, 백신,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진단키트를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장 회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재무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대체적으로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안정성을 넘어서서 신약, 치료제 등등의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주가의 드랍 현상들, 아주 급격한 드랍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종목당 비중을 좀 높여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제부터 사실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목들 간의 급락 이후의 급반등, 그 과정에서 이제 옥석이 구분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시장 내에 워낙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시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어떤 상황, 저희 울티마를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저희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시장 에너지, 시장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저희가 울티마를 만든 이후에 처음 보여지는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한 차례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1781포인트에서 일단 넘어서기 힘들다.
최근에 1756포인트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종가 지수가 570포인트인데 575포인트를 넘어서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죠.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세가 둔화되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도 10% 이상 하락하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집단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3월 23일 이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그리고 유가 급락에 의해서 대선 가도에 그 비상등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초조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재선을 위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북한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지지난주 주말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 발사한 부분은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있으니 우리를 이용해라라는 그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좋은 가격대에 놓여 있고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와 더불어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재선에 가까워질수록 북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매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충분히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상황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들 있으십니까? 예, 어제 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72,000원 정도의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전일 종가가 69,000원이었기 때문에요. 72,000원에 매수를 할 경우에 83,500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92,6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95,100원이 나오고 있는데 92,6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05,800원까지 가능한 구간입니다. 가격이 좀 디테일하죠. 그리고 에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가가 높게 형성돼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75,100원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87,000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리고 한국콜마도 36,450원 이제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3,650원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흔들리는 일들, 오늘 대체적으로 좀 흔들릴 거라고 보이지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제도 지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권주들,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고객예탁금의 급증과 거래대금의 증가는 항상 과거 시장에서도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들이 정권주의 집단적인 상승이 진행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삼성정권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정권 중요한 가격 35,550원 이 가격까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가격을 넘었을 경우에 1차 33,600원, 2차 37,300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넷마블,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5G 관련돼서 HFR,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고요. 자세한 어떤 매매 대응, 가격들, 저희 울티마는 가격에 대한 매칭 대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9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중 공개방송에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전지 관련주들, SPO셀, 두산퓨어셀,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조금 어느 정도 움직임의 시그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표적 종목으로 추천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안감이 조금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규모 있는 경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코스피 시장은 1,750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매도폭이 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계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시총 5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이 어제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569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심리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일주일 사이에 20% 넘게 떨어지면서 53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오늘 탑2 종목이 1%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47,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81,000원대까지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그리고 셀투는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3,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집니다. 16만 7,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움직임 없습니다. 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30만 5천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8위권에는 현대차, 약보합권 LG생활건강도 1% 안팎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111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0위권에는 삼성물산 올라와 있는데요. 2% 가깝게 빠지네요. 8만 8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하락입니다. 1737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면서 1750선 이탈하고 40선 이탈하고요. 37선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이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567포인트에 거래 출발합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가네요. 8%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9만 7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9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 이 9만 7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는 2위권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 그리고 CJ는 오늘 4% 넘게 빠집니다. 어제도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10만 5,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4위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6% 넘게 빠지네요. 오늘 셀트리온 3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만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크게 빠집니다. 7만 5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5위권에는 펄어비스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7만 6,200원대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와 함께 좀 순위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CJENM 6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 넘게 빠집니다. 10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빠집니다. 7만 7천원대. KMW가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1.99% 상승,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1,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이제 코미팜이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3%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2만 5,7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헬릭스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6만 8,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7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8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10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 터치됐고요. 2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21%를 넘어가고 있고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이요 153%를 넘어가면서 역시나 목표가 터치를 했고 리뷰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께 오늘 리뷰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초원 본부장님은 이 시젠을 3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88.95% 넘어가면서 수익률 4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예, 오늘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지금은 부재합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진단키트에 대한 허용을, 진단키트를 조금 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주가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 이상의 호재거리는 우선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 오늘 현재 가격으로 가급적이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지난 3월 25일 고가죠. 88,100원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이어서 홍성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SB인베스트먼트인데 현재 수익률이 153%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2차 목표가 2,700원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S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좀 더 보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일단 올바른 지금 조정 중이고 현재 약간 뭐 9% 정도의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겠지만 분봉상 60분봉에서 22평 부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여부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신규적인 솔직히 진입은 뭐 이미 테마 자체가 진단 키트가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 진단 키트에서 시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시약적인 부분 또한 제가 이제 한 번 더 추천드릴 것이고 만약 이제 S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신규적으로 그래도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4,000원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목표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를 해도 되고 4,400원까지 봐도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탑5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이초원 본부장님과 홍성미 팀장님이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지 먼저 이초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NHN 한국사회결제입니다.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는 물론이고 휴대폰 인증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의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비록 시장에는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가나 또는 회사, 즉 밖에 나가서 외부 출입을 일정 부분 자제하는 가운데 집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큰 추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시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10%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조정은 사실상 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원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합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황이나 실적 이런 변수에 따른 주가 움직임보다는 철저하게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테마 종목으로서 현재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서원은 물론이고 관련 종목들이죠. 남선알미늄 그리고 SDN, 대창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동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총선까지 약 2주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수준에서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보고 있고 대선 선호도
에서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말 그대로 매우 좋지 않은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조금 더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마음 아래 서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3,750원,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서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올리패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산 2006년 11월에 설립되어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올리고 뉴클레 OT들을 만드는 고유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반을 확보한 상태 RNA 치료제 신약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제약 사업은 현재 모든 개발 중인 제품이 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 진입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네, 화장품 사업은 외주, 외탁 생산을 하여 생산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서는 외주, 외탁 생산으로 두피 케어, 헤어 케어 제품 10종과 주름 개선, 미백 등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13종을 유통 및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두 개이며 2019년 9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산 화장품 섹터로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 코로나19 이전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 미중 관세 철폐 기대감, 아모레퍼시픽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등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를 아주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관련돼서는 워낙 코로나19 이내에서 화장품 섹터 굉장히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또한 동사가 연구하는 유전자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모두 5개의 파이프라인은 개발 중이고, 또한 RNA 치료제 기술 이전으로 이 급증이 기대되고 있겠습니다. 회사 측의 비마약성 진통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안구 신생제 혈관 억제제 기술 이전에 따른 수익 등을 고려해 2022년에는 매출액 1,6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98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4% 정도 증가했으며, 아쉽게도 영업 손실에 대한 12.4% 증가, 당기 순손실은 34%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의 플랫폼 기술은 현재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유전자와 특이적인 공략이 가능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겠으며,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전 임상 진행을 계획 중인 모습과 앞으로 재무 상태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월 23일 신저가 7,910원을 기록하고 소폭 증시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회복하는 모습이고, 현재 22평 위로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눌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주가 또한 단기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 대해서 매수는 굉장히 일단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종목은 제가 장기성, 중장기 수익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음 달 초 정도, 그러니까 요번 달 초 옵션 만기 전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가부터 눌림목 매수인데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한번 추천을 드려서 한번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타점이 도달해서 한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두 가지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을 개발을 주요 사업 영업 활동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주요 플랫폼 기술은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 그리고 앞타 DC 플랫폼이 있겠습니다. 또한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 기반으로 당뇨 합병증 신약 파이프라인 6종과 세계 최초 앞타머 약물 복합체 앞타 DC 플랫폼 기반으로 난치성 항원제 파이프라인 3종을 개발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 파이프라인 시장 진입 장벽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44% 정도 아쉽게 감소를 했으며, 영업 손실은 410% 증가, 당기 손실은 145%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 플랫폼 기술을 통해 녹스 저해하는 후보물질 화합물을 확보하고 있고,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를 위한 파이프라인 6종을 구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2019년 초 임상 1상을 완료했고,
세계 최초 G쿼드 플렉스 앞타 치료용 약물 융합을 시키 이제 앞타 DC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물질 용도 원천 특허를 확보하여 재무 상태 역시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앞타바이오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뭐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올리패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현재 뭐 3월 19일 신저가라고 할 수 있는 12,200원 이제 기록하고 현재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같이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나 아직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전체적인 회복은 그에 대한 절반가까지 이제 회복된 모습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단과 이제 하단에 대해서 이제 수평선 한번 연결을 해보면 현재 중심값인데 이 중심값을 바로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현재 구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눌림이 나온 뒤에 돌파해주는 게 좀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 종목 역시 제가 뭐 중장기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도 이번 달 초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로 제가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빙그레입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 이 검색어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종목인데 오늘 혜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빙과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를 조금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금일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빙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한철이라고 하죠. 여름에 그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상으로 출발을 해버렸고 중요한 저항대를 모두 돌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보시고 하루 정도는 더 보시고 매도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흔히 말하기로 지금 잠겼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설령 매수한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를 크게는 아닌 조금만 매수하셔서 딱 하루 정도만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인데요. 우리들 휴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점상 기록하면서 2,7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홍서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휴브레인 역시 이제 진단 키트로 현재 이미 상한가에 이제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잔량이 한 1,000만 주 이상 넘어와 있는데 현재 뭐 이에 대한 이제 진단 키트가 뭐 대장 청소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젠이나 뭐 미코 등에서 정도 수급이 이제 또 빠져나오면서 또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미 사실상 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 현재 상한가 잔량이 뭐 1,000만 주 가량 돼 있어서 다음날 또한 뭐 갭상승 이상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현재적인 솔직히 신규 진입 자체는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말고도 이제 관련 이제 그룹지 이제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우리들 제약도 같이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이랑 같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현재 약 22%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 진입 시에는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입이 늦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목표가를 잡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800원까지 크게 한번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전체적인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만약 이제 우리들 제약을 만약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이제 3월 20일 이제 신저가 4,290원 기록하고 같이 이제 유럽에 대한 진단 키트 이제 인증 소식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추세 자체적으로 같이 아마 상한가를 같이 말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과거 매물대에 대한 현재 강력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상한가를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해서 현재 좀 누그러들면서 다시 수급들이 우리들 제약을 좀 쏠리면서 같이 동반 상승 역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인데요. 오늘 9,150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였다가 현재 좀 힘이 빠지면서 7%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웰크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호재거리가 한 개 나왔죠.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 마스크를 반드시 쓸 것을 의무 착용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웰크론뿐만 아니에요. 마스크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KM이나 모나리자 이 종목들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띄워놨는데 동사가 2005년 말과 2009년 말 그리고 2015년 중순에 대략 수정 주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가격대까지 다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주가를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변수가 무엇이었을까? 예전 3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이슈보다 월등히 그 충격이 큰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주가 또한 더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오늘이 4월 첫날입니다. 월봉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날인데 아주 조금일지도 모르겠지만 시가 기준으로 지금 갭을 띄워버렸죠. 이렇게 갭을 띄웠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난 2월 3일에 찍었던 1,700원 이 가격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가격이 목표 가격이 될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7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매우 강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웰크론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이 마스크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 테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마스크주가 뭐 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급등하면 뭐 코로나19에 대한 테마를 가장 주축을 이뤘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진단 키트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관련주들이 워낙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코로나 테마에서 좀 소외받은 뭐 약간 묻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주는 역시 코로나가 이제 뭐 쉽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좀 어느 정도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일단 테마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게 고 이제 마스크 관련주 역시 계속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시점에서 이제 진단키트 이제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아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역시 한 번 더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 2월 21일에 기록했던 이제 신고가 1,700원 이상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모나리자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외바닥 이후 가파르게 또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일봉상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돌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대에서 좀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뭐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신 것보다는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5,760원 이하로 일단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매수 체결되실 것 같고 일단은 5,170원까지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5,700원대부터 5,100원대까지 분할 매수 넉넉하게 크게 받쳐 놓으시고 나머지에 대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7,700원 선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가 현재 26% 이상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창원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경제 자체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가 자체에는 호재거리가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즈 테마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사실상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상한가에 거의 다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슈가 하루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4월 첫날에
이렇게 갭을 강하게 띄우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번 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6%나 상승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으로 3%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굳이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매우 작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ETF 투자, ETF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ETF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 들어갔고 증권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신규 투자자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몰라갖고 무조건 삼성전자만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어떤 투자의 판단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종목을 많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분석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내가 평생을 이 세 종목만 분석을 하면은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세 종목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갖고 우리가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종목의 150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그런 어떤 펀드이지만 이것을 쉽게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상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 파생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어플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증권회사의 방문을 통해서 간단한 약정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많은 종목, 최근 들어갔고 3월 결산법인들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급락을 하는 경우, 또 급등을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것이다. 주식이 오르내리기만을 급등락을 하면은 투자하기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이런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개 종목, 평생을 내가 한두 종목만 갖고 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바로 내가 많은 종목을 연구할 필요 없이 시세의 흐름, 그리고 방향성은 한번 정해지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많게는 1년, 2년 이렇게도 올라가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하락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추세만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면은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이유 하나는 일단 거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얼마를 하든 간에 수수료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기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실적이나 이제 공시약재, 호재 이런 것에 이제 전혀 없이 방향성만 일단은 방향성만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했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 하락 추세라고 그러면 인버스 투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일단은 많은 ETF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와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되어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할 때는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거는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몇십억을 투자하더라도 순식간에 팔고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근데 레버리지는 상승을 1% 할 때
이것은 또 2%의 주가 지수가 1% 상승을 하면은 레버리지는 2%를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1% 하락 시에는 주가 지수가 1% 하락 시에는 레버리지는 2% 하락한다. 이러는 거고 인버스는 1% 상승.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가 지수가 1% 하락한다는 거죠. 주가 지수가 1% 하락을 하면은 인버스는 1% 상승. 이렇게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코스닥을 더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코스닥하고 코덱스하고 이 두 가지의 흐름, 내가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라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되고 코스피가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라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제 코덱스라는 것은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상품을 내놓은 그런 그 투자의 어떤 그 파생 상품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추세, 조정기에 있다 그러면은 굳이 뭐 단타할 필요 없이 쉬면은 되시는 거고요. 추세가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은 추세할 때는 레버리지, 하락할 때는 인버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규를 진입하시는 분 아니면은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은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 지속합니다. 17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저가입니다. 1736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5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상끌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6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8% 하락 나옵니다. 47,350원대.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하락 나오고 있고 82,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부합권 그리고 셀트리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장 속에서 꿋꿋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약부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22만 8,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 변동은 없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가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89,200원대까지 올라왔고 이외의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574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시작이 저가인데 564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에는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75포인트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반발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갑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92,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 장중에는 89,0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9만원대 회복하고 92,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93,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J는 12% 가깝게 급락합니다. 98,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9% 넘게 빠집니다. 72,500원대.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관련된 CJ과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가 11%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5,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 공시가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연이어서 내놓으면서 오늘 KMW가 강세 나타납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헬릭스 스미스는 13% 이상 급등하면서 78,000원대 그리고 시총 9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이 9위권에 자리하던 코미팜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5,750원에 거래되면서 26,000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3원 이상 오르면서 1,2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방금 코스피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 선물 지수의 야간 선물 지수가 일단은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좀 받는 모습이고 수급이 아침에는 조금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가 21선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수익 중인 종목은 일부 수익을 매도 실현하면서 일단은 손실 중인 종목도 일부 함께 매도하면서 일단 좀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위로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만 안 하면 보유 가능하나 이탈 마감 시에 수익 종목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현금 확보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른 나라보다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일단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없이 개인의 매수세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대북주 관련해서는 단기 매매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이 개인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상승을 줬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따라잡거나 눌림목이다 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관련주들 한진칼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주고 있고 오늘도 조금 소폭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고점 자리에서 잡으시기보다는 항상 주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반복을 하고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천천히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면서 상승을 조금 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좀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면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군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관련주들에서도 기존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나 그런 테마군들이 있거든요. 일단 오늘도 좀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천천히 지금도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좀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던 남북 경협과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어제만큼 상승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남북 경협주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고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5G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5G 관련주들도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에서 잘 선별을 하셔서 천천히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추후에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다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날은 뭐 많이 아실 텐데 휴대폰 결제 등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카카오 등과 제휴를 체결을 했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휴대폰 결제를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좀 끌어 올려줬는데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가 잡으시고 3,255원짜리입니다.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저 자리만 잘 올려준다면 일단 4,000원까지도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2,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